네, 생소한 장외 주식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영주의 장외 주식 상식 투자 오늘도 힘껏 시작해 볼게요. 지금 제 옆에는요, 한국 장외 주식 연구소 소영주 소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의 시장의 흐름이 또 어땠는지 오늘 소장님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또 답답하게 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박스권 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 장외 주식 시장도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공모주 시장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요즘 그래도 공모주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이 장외 주식도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면 그 속에 보석이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는 속에서 보석을 발굴할 수 있는 시간, 오늘도 그 지혜를 하나씩 쌓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슈들 하나씩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넥스 관련해서요. 이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0년 거래량이 15배가 뛰었다라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15배 정도 뛰었고 시가총액도 한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와. 다만 이제 이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는 우량한 종목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 결정적으로 개인들의 시장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애국인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코넥스의 성장은 바로 미래 코스닥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반드시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 및 애국인들을 유도할 수 있는 우량한 종목들이 코넥스 시장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기대되고 있지만 더 좋은 10년을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우량한 종목들이 코넥스에 많이 상장되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앞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참여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합니다. 이어서 KOTC 쪽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히려 KOTC 쪽에서는 거래량이 3분의 1 토막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3월 그쵸? 거래되면 1,5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럼 6월 달에 거의 거래 금액이 한 675억 원이 그치기 때문에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이 가장 큰 원인은 이 장외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장외 주식 시장의 대표적인 거래 사이트인 KOTC 시장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대장주였던 큰 종목들, 두나무라든가 토스 또는 마켓컬리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외면되면서 급격히 위축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몇 종목으로는 다시금 시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지금 저가에 좋은 주식을 편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또 보석을 발굴할 수 있는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회 잡아봐도 괜찮겠다라는 판단 내려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IPO 쪽에 있어서 이전에 굉장히 많이 유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재도전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저희가 속속들이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오상 헬스케어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다시 좀 노크를 하려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9일에 기본적으로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청구한 상태에서 해당 업체가 상장자를 갖춘지 평가 과정은 대략 한 45일 정도 걸리거든요. 이 걸린 후에 주관사가 NATN 투자증권입니다. 이미 이 회사는 2020년 상장을 추진했으나 2021년도에 위승이 났습니다. 그럼 다시금 코스닥 입성을 위해서 지난달 9일에 청구했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일 45일 이후에는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다시 한번 노크하고자 하는 그 기업들에 있어서 현재 어떤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지 체크 관점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오상 헬스케어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K뱅크 쪽 한번 근황 살펴볼게요. K뱅크가 진짜 또 상장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K뱅크 무조건 상장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사항이 현재 인터넷 뱅킹 관련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상장돼 있는 카카오뱅크의 주식만 봐도 인터넷 뱅킹 관련주들이 현재 개인들도 애면되고 있고 이 비상장 주식에 있는 이 K뱅크 주식 또한 상당히 힘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상장을 위해서는
건전 지표가 좋아야 되는데 솔직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대손 충당을 크게 늘린 탓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의적 사항들을 고려해서 상장을 추진할 겁니다.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 초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는 아직 뭔가 뚜렷다 할 호재성 모멘텀이 좀 숨쉬고 있지는 않죠. 그 상황 속에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K뱅크 추가적인 뉴스가 들려오면 저희도 같이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혹시 신규 상장주 중에 알맥이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좋았다라는 점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요. 하나금융그룹의 거의 뭐 초고액 자산가 고객들은 이 알맥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크게 그렇죠. 키웠다라는 기본적으로 소식이네요. 우리가 초고액 VVIP라고 표현합니다. VVIP. VVIP 고객들은 이처럼 돈이 많은 초고액 자산가들은 장외 주식에 투자합니다. 이 장외 주식 투자 기간이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알맥 투자가 4년 전에 미리 선점해서 220%라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그만큼 비상장 주식은 장기적 저축 상품으로서 이미 고액 자산가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주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액 자산가들이 왜 장기주식에 투자한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탄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좋은 종목을 가장 낮은 가격에 편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말한 대로 저축 상품으로서 이 장외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돈으로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 장외주식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 알맥이 진짜 공모가가 그렇죠. 굉장히 또 5만 원 선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튼 그 전부터 비상장 기업일 때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결국에는 큰 수익화를 거뒀던 케이스 함께 살펴보셨다시피 장외 주식에 있어서 관심 계속 가져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넵튠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비상장 게임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또 대박 행진을 보였다라는 이슈인가 봅니다. 네, 그래서 연타석 홈런을 때리고 홈런을 때리고 있습니다. 넵튠이 기본적으로 배틀그라운드 이 크래프톤에 50억을 투자했습니다. 50억을 투자했는데 1차로 현재 한 8만 원 정도로 매각해서 한 464억의 이익을 거뒀고 현대에도 한 0.88%의 상장돼 있는 크래프톤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이 가치만 현재 가격만 보더라도 금액이 한 800억 원 이상의 가치입니다. 합쳐서 거의 한 1,2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단 50억을 투자하고 얻은 이익입니다. 어디에? 바로 비상장 회사. 이 장외 주식에 앞서 말한 초고액 자산가들도 장외 주식에 투자한 것처럼 상장돼 있는 이 회사도 이 비상장 주식 게임 회사에 투자해서 이렇게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개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주식이고 지금 같은 시장이 답답할 때 가장 투자하기가 좋은 시장이 바로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역시나 왜 우리 떡잎부터 딱 발견해서 결국에는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그 기간까지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게 또 장외주식 아니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장외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화의 활로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우리 IPO 절차를 살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심사 청구가 진행 중인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기업이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공모주 시장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따따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00%입니다. 맞아요. 첫날 기본적으로 400%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승인 기업이라든가 청광 기업들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주 시장의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장외 주식 시장에서 선점하여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외 주식 시장, 이 공모주 시장 전에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공모주 경쟁률 현재 제도 바뀐 제도 일일 첫날 상한폭이 400% 확대되면서 장외 주식에 있는 공모주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입되면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주 시장이 살아난다면 이 장외 주식 시장도 반드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00%까지의 기회가 열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 코스피든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한 당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사청구 기업인 지금 리스트를 뽑아서 미리 좀 접근을 하려는 시도들도 많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뉴스였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몬엑스인데요. 기술 특례 상장. 이 부분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레몬엑스 상당히 특별하고 유별나고 뛰어난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레몬엑스는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면역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약물 전달체 플랫폼 디그레티 블루를 보유한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서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드디어 상장을 추진합니다.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NHN과 삼성증권의 주관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올해 청구하고 내년 초에는 반드시 상장의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레몬엑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레몬엑스 역시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비전 바라볼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자, 쭉 이슈를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시세 체크를 하러 떠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떤 기업부터 살펴볼까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대장들은 LG CNS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SI 업체인데 전 현재 가격도 높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현재 그 상장되는 삼성 SDS와 비교했을 때 지금 가격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플랫폼 기업들이죠. 우리가 두나무와 빗썸 오랫동안 시장에 있습니다. 현재 4천만 원대 가상자산 시장의 대표적인 코인인 비트코인이 이 4천만 원대 와 있지만 시장은 지쳐 있습니다. 개인들이 거의 60에서 70만 원에 들어간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물린 종류 바로 이 두나무와 빗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개인들이 매도물이 나오고 있고 저가 매수 개인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현재 8만 4천 원과 7만 6천 원대의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EVR 스튜디오가 매출액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EVR 스튜디오가 갖고 있는 이 추진력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47,500원입니다. 요즘 비바 리퍼블리카가 드디어 임직원들의 기본적으로 스톡옵션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물량이 평균가가 5,000원입니다. 5,000원이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비바 리퍼블리카 주식을 사기보다는 좀 더 관망하면서 이 스톡옵션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보면서 편입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놀자 46,500원 변동 없었고요. 그 뒤로 해서 K뱅크 앞서 말한 대로 연내 상장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인데 인터넷뱅킹 관련주는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수익이 개선되는 걸 지켜보면서 편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현대 오일뱅크입니다. 늘 상장의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오일뱅크 지금 가격 43,000원대 와 있고요. 지금 현재 박스권장에서 4만 원 선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상장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해서 컬리 21,900원 변동 없었고요. 오아시스 오랜만에 12,000원 회복했네요. 만원까지 밀렸다가 이 뜻은 이커머스 시장이 그래도 시장에서는 개인들에게 매수세가 유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에코프렌트 좋은 기사들이 많습니다. 상장을 반드시 갈 회사이기 때문에 76,500 꾸준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프렌트는 반드시 상장으로 이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KOT 시장이 있습니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디프렌드 4,000원대를 신겹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하반기 새로운 종목들, 신규 제품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당 관련주죠.
APR도 10만 3천까지 나와 있지만 APR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주식도 시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 관점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개별 기업들 라인 현재 위치, 저평가인지 아니면 지금은 조금은 경계를 가져야 하는 구간인지까지 하나씩 체크를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Q&A 시간으로 넘어가서요. 여러분이 좀 궁금하셨던 장애 주식 관련한 궁금증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궁금한 점 다 괜찮습니다. 저희 쪽으로 연락 주세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도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곳에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소장님과 함께 재미나게 그리고 즐겁게 저희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저희 한번 열어볼게요. 공모주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공모 경쟁률이 높아서 구하기 어려운 공모주는 장외 시장에서 살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네. 앞서 말한 대로 지금 공모주 시장이 확대되면서 400으로 따따블이 가면서 네. 시장이 가열되다 보니까 상당히 구하기 어렵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1000대는 기본적으로 넘어가고 좋은 회사들은 이러다 보니까 이 장외 주식에서 많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장외에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공모주 주식 공모전에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가격 라인대를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서 가능하다라는 점 챙겨보시면 좋겠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장외 주식 시장에서 단기 투자를 원하면 공모주 말고 다른 것도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죠. 우리 회사의 호재를 가지고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회사의 기술력 평가라든가 임상 실험 통과라든가 이런 것들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네. 이익 보는 거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MT&T 같은 경우는 FTA 승인 전에 네. 주식을 구입했다면 FTA 승인 났을 때 주가는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또다시 그런 회사가 또 상장사로 또 투자를 받았다면 받기 전에 주식을 구입하면 이익을 구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투자 상품은 여러 종목들이 있다. 특히 회사의 호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비상장 주식에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맞아요. 소장님 대신 장외 주식에서 매수해서 장외 주식에서 매도하면 세금에 대한 부분은 네, 있죠. 그 양도세는 반드시 그쵸. 내야 됩니다. 그건 네. 기억해 주시기 그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이 예. 포인트라는 예. 점 같이 챙겨봤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장외 주식 시장에서도 하루 만에 100% 이상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기도 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와. 네,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장외 주식은 미국 주식시장과 똑같습니다. 미국 네. 주식은 상한가, 상하단이 하한꼴이 없죠. 없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시장에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공모가 시장이 왜 400%를 확대했냐면 이 작전 세력들을 없애기 위해서 400%를 했습니다.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시장, 그 시장이 바로 이 장외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보다는 훨씬 상승의 탄력폭이 좋다. 또한 적정 가격대를 유지하기 가장 좋은 시장이 장외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맡기는 부분, 수급에 확실히 맡겨지는 부분인지라 가능하다라고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열어보죠. 네, 장외 주식 초보 투자자입니다. 기업 가치 판단이 너무 어려운데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하셨네요.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저도 힘듭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예. 저희가 뭐 점쟁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 판단은 동종 업종과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동종 업종과 비교를 하고 그들이 벌어들인 매출액과 수익률을 놓고 비교했을 때 단순 가치 판단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외 주식의 가장 큰 건 미래성입니다.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는 미래성, 성장성이 좋은 기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키워드 좀 뽑아보자면 성장성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 가치를 A부터 Z까지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성장성에 입각해서 괜찮은 회사인가 이런 시선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장외 주식 시장도 긴축 등 대외 이슈의 영향을 받나요?
받습니다. 맞죠. 이 장애 주식은 우주의 주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받고 있고 현재 지금 거래소 코스닥에서 2차 네. 전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슈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비상장 주식의 2차 전주가 가장 이슈고 AI가 이슈다면 비상장 주식도 바로 이 장애 주식도 영향을 네.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 거래소 코스닥이 형의 주식이라면 이 장애 주식은 그 동생의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관심주로 보고 있던 종목이 심사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시기 진입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이미 늦었죠. 이미 공모주 시장까지 간다면 어떻게 보면 장에서 오를 만큼 다 오른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앞서 초고액 자산가들은 4년 전에 투자를 했습니다. 랩튼이라는 회사는 4, 5년 전에 투자를 했고 이래서 이 장애 주식은 저축 상품으로 투자했을 때 이기는 시장이다. 그래서 장애 주식은 저축의 주식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반드시 자기 돈으로 투자해야 이길 수 있는 시장. 그게 바로 장애 주식입니다. 네. 저축의 개념으로 장애 주식을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이야기 나왔던 것 가운데 공모주와 비교해서 공모주 이야기가 정말 오늘 좀 주를 이루었는데요. 관련해서 더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요즘 워낙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첫날 400%까지 가격이 뛸 수 있다라는 소식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그래서 신규 공모주들에 있어서 관심이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모주 시장을 이렇게 확대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건전성 제고 방안입니다. 그동안 이 공모주 시장이 일부 세력에 의해서 놀아났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뭐 표현이 통속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일부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상한가를 만들고 가기 때문에 이런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나온 게 이 최근 변화된 공모주 시장의 변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허용함으로써 적정 공모가 밴드 설정이 좀 가능해졌고 용이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허수 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주관사가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관사들이 이번에 V시대의 주급납입 능력을 보고 그들에게 청약을 배정한다. 너무 잘한 일입니다. 이러므로써 어떻게 보면 기관의 경쟁률 뻥튀기라든가 또는 돈이 없는 기관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한 상장 당일에 가격 변동폭이 확대됐다. 이것은 적정 균형 가격의 초기 형성을 도모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작전 세력들이 200% 올리고 또 올리려고 한다면 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정한 거래를 제공하여서 신속한 균형 가격의 발견 및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였고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상장일 시초가와 가격 제한폭이 각격 공모가 기준으로 60에서 낮게는 높게는 400%가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장이 오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답답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한 줄기 빛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모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이 장외 주식 시장에 드디어 개인들이 노크를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반드시 이 장외 주식 시장의 대장주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 속에 노력한다면 반드시 답을 주는 시장이 장외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시선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수익의 길을 맛볼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잘 공부하고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